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상반기 정비 사업 수주 실적이 저조했던 건설사들이 이 하반기에는 속도를 내며 1조 원대 수주 대열에 잇따라 합류했습니다. 올해 국내 정비 사업 시장도 지난해처럼 3조 원대 수주 실적을 기록 중인 포스코 ENC와 현대건설의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가운데 뒤늦게 1조 원 클럽에 합류한 건설사들이 선두 추격에 고삐를 쬐고 있는데요. 홍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인상 여지도 높아지면서 사업성이 개선되자 하반기 주요 지역에서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반포에서 연일 신고가가 속출하는 가운데 신반포 4차 재건축 사업은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DLENC의 2파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의 한남 4구역은 이르면 이달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인데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포스코 ENC 간 3파전이 예상됩니다. 압구정 3구역도 이르면 올해 시공사 선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적극적인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배 15구역에서는 삼성물산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비 1조 원이 넘는 신길 2구역 재개발과 마천 3구역 재개발 사업장도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8.8 공급 대책에서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절차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물량 확보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이 이달 인천 계양을 필두로 진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3블록에서 총 1,106가구가 이달 중 공급될 예정입니다. A23블록은 당초 계획보다 11개월 밀렸는데요. 최근 총 사업비가 늘어나며 2021년 사전 청약과 비교해 분양가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크게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착공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아파트는 이미 지난 3월 착공한 인천 계양을 포함해 총 17개 단지 1,897가구입니다.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총 7개 단지 3,903가구로 착공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교통 문제와 더불어 더딘 보상 작업과 치솟는 공사비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고 LH에 증가하고 있는 부채 비율이 원활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물량이 적고 서울과 가격 차별성으로 공급난 해소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위기 타개를 위해 주요 건설사들의 수장 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보건설은 최근 김성호 전 남광토건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최근 1년도 되지 않아 대표 교체가 2번이나 이뤄졌는데요. 이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공부문 영업 경험이 있는 김 신임 대표를 영입해 공공 토목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DLENC도 올해 수장을 2번이나 교체했는데요. 두 전임 대표 모두 LG전자 출신으로 건설업 경험이 전무했던 반면 최근 선임된 박상신 주택사업본부장은 내부 인사로 주택사업에서 30년 넘게 몸담은 주택통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김영근 SKENS 재무부문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재무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IPO를 위한 재무구조 확립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세계건설과 지능기업 역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올해 7월까지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약 1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진출 현황도 중동이 전체의 60%를 넘는 등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눈에 띄는데요. 중동의 경우 여전히 이스라엘발 전쟁 변수가 존재하기에 중동 외 지역 진출 등 해외 건설 시장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건설기업의 올 1월부터 7월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이 약 1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9% 수준입니다.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수주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외건설 수주 건수는 353건, 수주액은 16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48건, 190억 달러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중동 강세가 돋보입니다. 같은 기간 우리 건설기업이 중동에서 수주한 금액은 103억 4천만 달러로 전체 61.5%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중동 비중이 38.1%였는데 올해는 연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삼성 E&A, GS건설 등이 사우디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중동 비중이 전년 대비 커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중동에서 1분기에만 총 24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3.3%나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중동은 이스라엘발 전쟁 등 외부 변수가 많은 지역이기에 우리 건설기업들은 최근 원전 사업으로 주목받는 유럽 등으로 시장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공 부분이 이제 유럽 수주로 잡힐 거라서 평소에 이제 저 유럽 수주보다 아마 상반기 금액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실제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사업, 중국 건설기업인 CSCEC 등과 협력을 강화하며 해외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자들이 이 시행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수에 주거할 경우 매년 공시가격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자 시공사, 시행사, 분양 대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전국에서 생수 관련 집단 소송이 최소 50여 건, 관련 소송 인원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 롯데캐슬 루웨스트는 서울 내 생수 가운데 처음으로 오피스텔 용도 변경에 성공해 시행 시공사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건설사들은 소분양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중도금 및 잔금을 내지 않아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만큼 토기적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경우에 한해 주거용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약 캘린더 함께 하시죠. 송정은 기자와 함께 화제의 청약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은 분양시장 성수기인 만큼 또 다양한 단지들 대기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주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단지들이 분양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 소규모 단지부터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까지 5개 단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광주 태전 경남 아너스빌 리미티드입니다. SM 경남 기업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광주의 완성형 개발지구인 태전지구에 들어서는 마지막 분양 단지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695-14 태전 2지구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지난 2019년에 분양한 624가구 규모의 태전 경남 아너스빌 시그니처의 후속 단지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 4개 동으로 구성됐고요. 전용 면적 84AB제곱미터 단일 면적입니다. 1028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은 404가구입니다. 광주 태전지구는 교통과 교육, 녹지, 상권 등 이 완성된 인프라를 갖춘 택지지구로 꼽힙니다. 태전 분기점을 거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요. 판교나 분당 신도시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육시설로는 광남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태전초, 태성초, 광남중, 태전고, 광남고 등도 단지와 가깝습니다. 광주 태전 경남 아너스빌 리미티드는 차도를 최소화하고 산책로와 쉼터 등 조경시설을 갖춘 정원형 단지로 조성됩니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1.45대입니다. 내부에는 일반 아파트 거실 대비 약 1.7m 넓은 6.2m의 광폭 거실이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광주 태전 경남 아너스빌 리미티드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14,000여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등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 분양 성수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궁금해집니다. 분양 일정은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8월 1일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 강남 접근성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강남까지 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단지 만나볼까요? 네, 이어 경남 김해시에 분양되는 HL D&I 한라의 에피트 단지입니다. 김해 대청천 에피트입니다. 에피트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HL D&I 한라가 올해 새롭게 리모델링한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김해시 삼문동 466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김해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 공급되는데요. 이 때문에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습니다. 총 423가구 중 131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이 4개 동으로 구성되고 전용 면적은 59A, 75AB, 84AB 제곱미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 들어서다 보니 인프라는 물론 학군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로는 삼문초등학교와 능동초, 대청초가 단지와 인접했습니다. 이외에도 능동중, 능동고, 대청중, 대청고도 가깝습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장유 스포츠센터, 장유 이동행정복지센터, 김해 시립장유도서관, CGV, 하나로마트 등이 있고요. 녹지시설로도 대청공원과 김해 기후변화 테마공원도 가까워서 그린라이프를 즐기기에도 괜찮습니다. 가구 내부에는 유상 옵션을 통해 거실 아트월, 주방 마감, 드레스룸, 복도 마감, 욕실 특화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 일정은 9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순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 탄탄한 학군과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는 두 번째 단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단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서울에서 분양하는 2개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은평구에서 분양하는 연신내 양우 내안의 퍼스티지입니다. 이 단지도 지난달 말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서울 역세권 입지에 비교적 합리적 분양가가 책정돼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7길 12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은평구 가련동 6호선 구산역 역세권 입지입니다. 260가구 중 239가구가 일반 분양에 들어섭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2층 2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전용 면적은 최근 선호도가 높은 53, 59AB, 74AB 제곱미터 등 중소평형대가 주축입니다. 주변 학군도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보권에 서울 대조초등학교와 예일여고, 예일디자인고등학교가 위치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은평중학교와 구산중, 선일여중고, 선정고, 동명여고, 하나고등학교, 대성고, 은평고 등으로도 통하기 용이합니다. 또 구산역부터 연신내역까지 학원가가 잘 조성되어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구산역은 도보 2분 거리고 지하철 3, 6호선 환승역이자 GTX A 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도 1km 정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2028년 GTX A 삼성역 개통 시 강남권까지 이동 시간이 20분 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몰, NC백화점, 하나로마트와 연서시장이 인접해 있고요. 차량으로는 고양 스타필드와 이케아,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북한산 근린공원 접근도 편리합니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여울쉼터와 사이쉼터, 3층 옥상공원부터 작은 도서관, 키즈존, 놀이터, 피트니스 센터와 독서실, 다목적 홀 등이 들어섭니다. 이 태양광 설비 등 친환경 건축 설계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이 122kW가량 전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시공사인 양우건설 측이 설명했습니다. 분양가의 경우 53제곱미터의 경우 7억 중반대, 74제곱미터는 9억 후반대에서 10억 중반대로 책정됐습니다. 최근 은평구 일대 분양한 신사동 은평자이 더스타나 연신내 빌리브 A센트 등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평가입니다. 분양 일정은 특별공급 9월 9일, 1순위는 9월 10일, 2순위는 9월 11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3월 1일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인 만큼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돋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단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어서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하는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한이 시공하는 올림픽파크 서한 포레스트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 1원에 공급됩니다. 128가구 규모로 소규모 아파트인데요. 이 중 109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7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이고
1개 단지 동일동수로 구성됩니다. 전용 면적은 49에서 69제곱미터입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12,000여 가구 규모의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이 단지와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는 입지에 들어섭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까지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강동구는 비규제 지역으로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 등이 없어서 청약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1순위 자격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과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라면 세대주와 세대원, 유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이 송파구 올림픽공원과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일자산 허브 천문공원 등 대규모 공원과 강동 그린웨이 가족 캠핑장 등이 가까운 점도 장점으로 꼽을만 하겠습니다. 길동공원과 길동자연생태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승산산 등 풍부한 녹지공간도 인접했습니다. 교통과 교육 등 입지도 우수합니다. 둔촌동역 역세권을 비롯해서 양재대로와 천호대로를 이용하면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 이동이 편리합니다. 5호선 직결화 사업, 2028년 개통 목표인 지하철 9호선 연장, 2035년 개통 목표인 GTX D 노선 강동 경유구간 사업 등이 단지 인근에 계획돼 있습니다. 도보권 내에 한산초등학교와 중학교, 둔촌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반경 1km 내에 총 8개 초중고와 학원가가 밀집했습니다.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 둔촌동 일대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민복합센터와 작은 도서관, 근린 생활을 조성하는 이 둔촌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95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시공사인 서한이 서울 강남권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로 프리미엄 주상복합 브랜드인 서한 포레스트가 적용됐습니다. 서한은 53년간 자체 분양 3만 5천여 가구, 도급사업 4만 5천여 가구 등 총 8만여 가구를 공급하며 4년 연속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 시공업체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분양 일정은 9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2월 1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둔촌주공의 생활 인프라 그대로 함께 누릴 수 있는 단지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지로 가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 이천에서 분양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이천역입니다. 2개 단지로 따로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1단지는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79-4 1원에, 2단지는 이천시 증일동 60-5 1원에 들어섭니다. 전체 1,822가구 중 314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15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1단지는 전용 면적 74, 84, 84S를 비롯해서 펜트하우스인 126, 136제곱미터로 2단지는 60, 60S, 74, 84, 84S, 역시 펜트하우스인 127과 136제곱미터로 구성됩니다. 중리신도시 현대지역 주택조합, 중리신도시 현대지역 주택조합 2사업을 통해 이천 증일동에 조성되는 단지인데요. 증일동 일대는 이천 역세권 사업 2,345가구, 중리 택지지구 4,468가구 등 총 6,813가구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천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이천역과 신둔 도예천역, 부발역 등 3개 역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강선 이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이천역에서 임해역까지 33분, 판교역까지는 38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GTX D 노선의 이천역이 포함돼 개통 시 삼성역까지 약 40분대의 이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까지 연결하는 반도체선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충대로와 중부대로가 가까워서 시내로 이동이 용이합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이천 IC와 영동고속도로 이천 IC 등을 통하면 판교 신도시와 서울 강남 등 타 지역으로도 이동이 수월합니다. 성남 장호원 전용도로 개통 등 교통 호재도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단지 북측에 있는 중리 택지지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도보권에 있습니다. 단지 반경 2km 이내에는 이천중학교, 설봉중학교, 이천양정여중, 증포중, 이천양정여고, 이천제일고, 이천고, 이현고 등이 위치했습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이천아트홀 등 대형 쇼핑몰과 문화시설이 가깝습니다. 이천시청과 이천세무서, 경기 이천경찰서, 농업기술센터 등 관공서도 임접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대형 체육관과 스포츠 라운지,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과 힐스 라운지, HI숲,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들어섭니다. 9월 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순서로 분양 일정이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길 따라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다양한 교통 호재 품고 있는 마지막 단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송정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세는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등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로 이 주택시장에서 관망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4주, 전세 가격은 68주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은 110곳에서 100곳으로 줄었습니다. 보합 지역은 4곳에서 8곳으로, 하락 지역은 64곳에서 70곳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07%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21%, 인천 0.13%, 경기 0.10% 이 매매가가 상승했는데요. 모두 지난주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꺾인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선호 지역과 단지에 대한 국지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래는 지속적으로 포착되지만 대출 여건 관망에 단기 급등 단지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상대적인 매물 소진 속도가 느려지면서 상승폭은 전주 대비 줄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구는 전주 대비 0.20% 올랐습니다. 성동구 아파트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금호와 행당동 선호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0.43% 올랐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이어 광진구는 광장과 자양동 교육 환경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32%, 마포구는 대흥과 염리동 대단지 위주로 0.30%, 용산구는 한강로와 이촌동 위주로 0.26%, 서대문구는 남가좌, 홍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0.19% 올랐습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2%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반포와 잠원동 위주로 0.41%, 송파구는 신천,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0.31%, 강남구는 개포동과 압구정동, 준신축과 재건축 단지 위주로 0.30%, 영등포구는 신길과 영등포동 신축단지 위주로 0.20%,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위주로 0.20% 올랐습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 0.13% 전주 대비 올랐습니다. 서구는 당하동과 원당, 마전동 위주로 0.26%, 동구는 송현, 화수동의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18%, 부평구는 삼산, 산곡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0.15%, 남동구는 9월과 서창동, 준신축 위주로 0.13%, 중구는 중산동, 운남동 위주로 0.12% 올랐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10% 상승했습니다. 경기도 도시들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 속에 이천과 용인, 처인구의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안흥동과 부바릅 위주로 마이너스 0.09%, 용인, 처인구는 이동과 포고급 위주로 마이너스 0.02%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과천시는 중앙과 벼량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7%, 수원 영통구는 망포와 메탄동 위주로 0.29%, 하남시는 하감, 망월동 대단지 위주로 0.29%, 안양 동안구는 비산과 호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26% 올랐습니다. 지방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 중 대구는 마이너스 0.10%, 부산은 마이너스 0.03%의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대전과 울산은 0.01% 상승 전환했습니다. 세종은 이번 주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05%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8개 도 중에서는 전북과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시 덕진구가 전주 대비 0.13%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국 기준 전주보다 0.07% 올랐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이번 주 0.15% 올랐습니다. 인천은 0.30%, 경기는 0.09% 올랐는데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보다 0.14%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임차 수요는 꾸준한 상황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서울 전체 상승폭은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 14개구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6% 올랐습니다. 성동구는 매매값뿐 아니라 전세 가격 강세도 돋보입니다. 하왕십리와 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0.38% 전주보다 올랐습니다. 광진구는 자양동과 광장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1%, 노원구는 중계동과 상계동 역세권 위주로 0.19%, 용산구는 이촌동과 한강로 위주로 0.18%, 중랑구는 신내동과 중화동 소형 규모 위주로 0.18% 상승했습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14%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잠원동과 서초동 선호단지 위주로 0.24%, 영등포구는 신길동과 대림동 구축 위주로 0.22%, 강서구는 가양동과 내발산동 대단지 위주로 0.18%, 양천구는 목동과 신월동 학군지 위주로 0.17%, 구로구는 구로동과 개봉동 위주로 0.17% 상승했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가는 0.30% 올랐습니다. 지난주 상승폭인 0.21%보다 0.1%포인트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서구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마전동과 불로동 위주로 0.65%, 부평구는 직주근접이 양호한 부평동과 산곡동 위주로 0.47%, 중구는 중산동과 운서동 신축 중소형 규모 위주로 0.34%, 남동구는 구월동과 만수동 역세권 위주로 0.24%, 미추홀구는 조안동과 용현동 위주로 0.13% 올랐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9% 올랐습니다. 과천시는 이 매매가와 달리 전세가의 경우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중앙동과 부림동 위주로 마이너스 0.05% 하락하는 등 전세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성남시 중원구는 상대원동과 여수동 소형 규모 위주로 0.25%, 구리시는 교통 여건이 양호한 인찬동과 교문동 위주로 0.24%, 부천 소사구, 범박동과 옥길동 신축 위주로 0.22%, 수원 영통구는 메탄과 영통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0% 상승했습니다. 지방아파트 매매가는 0.00%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5대 광역시 중 대구는 마이너스 0.07%, 대전은 마이너스 0.02%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산은 0.03%, 울산은 0.02% 전주 대비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세종은 지난주와 동일한 마이너스 0.01%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8개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1% 올랐습니다. 강원과 전북, 경북, 경남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면서 은행부터 보험사까지 9월부터 대출 자체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매매든 전세든 내가 살 집을 구하려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에는 대출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지금 아니면 더 오른다는 불안감에 패닉바잉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출 옥죄기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모두 상승세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 관련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데요. 이르면 추석 전에 은행장들과 실수요자 포함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